국내 유명 제과점이죠. 파리바게뜨에서 빵을 만드는 제빵사들 점심 먹을 시간도 없이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매일매일 빵을 굽는다고 하죠. 14시간씩 그렇게 일한답니다. 연장근로 인정되는 시간이 하루 8시간 지나고 나면 나머지 6시간 인정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딱 1시간 인정된답니다. 이정미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정미입니다. 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지금? 지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제빵회사인 파리바게뜨에서 예. 첫 번째로는 여기서 일하는 제빵 노동자들의 고용 형태가 상당히 문제가 된다는 점이 하나가 발견이 됐고요. 예. 두 번째는 이분들에 대한 그 근로 조건이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는 상황을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네, 이 상황은 안에서 이정미 의원이나 여러분들에게 제보를 해주신 겁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제보가 시작이 됐고 저희들이 그 상황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이게 파리바게뜨 가맹점 안에서 전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제빵 기사들의 고용 형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단 그 파리바게뜨 가맹점주가 인력 공급 업체로부터 제빵 기사를 파견을 받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가맹점주는 이분들에 대한 직접적인 업무 지시를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파리바게뜨 본사가 사실 이 인력을 수급하는 과정에서는 전혀 개입돼 있지 않은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제빵 기사들에 대한 업무 지시는 파리바게뜨 본사에서 상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냈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런 게 업무 지시가? 이 제빵 기사들을 그러니까 제빵 기사들을 전체 카톡방으로 다 묶어가지고 관리자를 본사에서 씁니다. 그리고 이 관리자가 제빵 기사들의 근태, 생산, 품질 관리 이런 업무들을 다 하고 있고요. 그 심지어는 이제 뭐 제과점 안에서 진열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까지 일일이 업무 지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파악이 됐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그런 카톡방에 묶어서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 거 이게 원래는 업무 지시할 권한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본사가. 예. 그러면 가맹점주가 제빵 기사를 직접 고용하지 못하고 이렇게 파견 근무를 받는 이유는 뭡니까? 일단은 파리바게뜨가 하나 이제 브랜드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각 가맹점이 별도의 제빵 기사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별도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 자체를 허용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파리바게뜨 가맹점포에는 완성품 50% 그리고 가맹점 자체가 제조하는 것이 50%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본사에서 제빵 기사를 직접 고용하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가맹점에서 본사로 가맹점료를 상당히 많이 물기 때문에 이분들을 다 직접 고용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 그 노동자들에 대한 근로의 질을 담보하기 좀 어렵고 그렇게 됐을 때는 품질 저하로까지 또 이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이런 변칙적인 운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방금 50대 50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가맹점이. 근데 수익 기준으로 50대 50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물량 중심의 50대 50입니까? 물량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수익 구조는 이거보다 더 왜곡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파리바게뜨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그러면? 저희가 그 구인 광고 회사 잡코리아라는 곳을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제빵 제조 기사를 포함해서 뭐 카페 기사, 샌드위치, 음료 제조 이런 구인 광고를 보니까 웬만한 대형 프랜차이즈점들이 다 이런 식으로 인력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형 프랜차이즈점이 직접 운영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이런 고용 형태를 다 쓰고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장 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태도 파악하셨겠네요. 저희가 그 통상 근로시간이 파리바게뜨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일 9시간으로 이렇게 서로 근로계약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중에서 이제 1시간 내 연장 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분들의 근로시간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근로를 했다라는 얼마나 것이 하고 있습니까? 많게는 뭐 열 몇 시간씩까지 이렇게 일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런데 이게 인력 공급 업체가 전산망으로는 연장 근로 시간을 1시간 범위 내로 다 조작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파리바게뜨 본사가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인정을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한 해결 방안을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치를 취하는 방안은 강구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과거에 이렇게 노동을 착취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해야 됩니까, 보통? 밀린 3년간의 밀린 임금에 대해서는 예. 연장 근로 시간을 정확하게 저희들이 체크할 수 있는 방법들을 회사 측으로부터 인력 공급 업체로부터 받아서 밀린 임금을 한꺼번에 다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저희가 얼마 전에 이랜드의 알바 노동자들 네. 3년간 밀린 체불임금 310억 원을 받아냈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방식으로 네. 그간의 근로시간에 대한 정확한 통계 자료를 제출받고 예. 지급받지 못했던 연장 예. 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다. 하나를 보면 10개를 안다고 파리바게뜨와 같이 이렇게 가맹점, 프랜차이즈 형태로 되어 있는 요식업은 어쩌면 이런 모든 형태, 비슷한 형태의 파견 근로 또는 기간 근로를 받아들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것이 좀 광범위하게 이미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가 이런 걱정이 들고요. 특히 예. 대형 프랜차이즈는 이렇게 이해 당사자들이 많이 엮여져 있습니다. 그렇죠. 본사가 있고 가맹점주가 있고 예. 인력을 공급하는 업체가 있고 또 일하는 노동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각각이 사실은 이 본사를 키워온 주체들이기 때문에 네. 대형 프랜차이즈 본사가 이제 이분들에 대한 직고용 문제라든가 정당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가맹점주들에 대한 불이익이 더 이상 또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들, 이런 것들을 좀 전방위적으로 이제는 기업 문화를 변화시키고 그런 노력을 행해야 할 그런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 많다. 그렇죠. 제대로 줘야 될 임금들을 예. 주지 않은 것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있을 때 예. 기업들이 알아서 근로조건을 개선을 할 텐데 네. 임금 좀 덜 줘도 걸려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예.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위 줘야 될 임금을 악의적으로 지속적으로 주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하는 네. 그런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지금 내놨습니다. 그래서 예. 기업들도 이제는 시장의 어떤 공정질서를 위해서도 그리고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해서도 제대로 임금을 주고 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개선들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또 파리바게뜨 나름대로 또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이 파리바게뜨가 사실은 SPC 그룹 자체가 한 3조 3천억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중에 파리바게뜨 매출이 약 한 1조 5천억, 한 50%가 거기에 의존돼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제빵업계 대기업, 재벌 그룹으로 인식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몸매를 자기들이 다 맡고 있다. 이런 식의 좀 억울함도 호소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시장 구조는 자기들도 개선하고 싶어도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얘기는 얼마든지 들어볼 수 있지만요. 네. 일단 근로기준법상에 지급돼야 할 임금조차를 주지 그렇죠. 않고 예. 그렇게 고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사실은 납득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네. 보고요. 예. 줘야 될 것을 정당하게 주면서 또 기업 경영을 또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는 그런 네. 과정들이 있어야 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미 의원께서 대기업의 프랜차이즈에 대한 변칙적인 고용 형태, 이거는 정의당의 문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노동시장의 문제인데 어떻게 개선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를? 일단 우리나라가 너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많이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것은 원청에 노동자들에 대한 의무는 굉장히 강요하면서 네. 고용주들의 의무, 자신들의 의무에 대해서는 회피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이런 지속적이고 직접적인 근로 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네. 이제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을 해서 그 노동자들의 권리도 함께 보장하면서 상생하는 그런 사회로 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요. 저도 이것과 관련된 제도 개선 안들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네. 국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한편으로는 뭐 당연히 그게 정의라고 하는 것, 시장정의고 경제정의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칫 이렇게 제자리로 잡아가게 되면 이 빵값이 또 오르게 될까. 왜냐 그러면 제대로 가격을 다 지불하고 하게 되면 이런 대기업이나 이런 사람들은 손익분기점에서 어느 정도 비용 발생 부분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다 가격으로 옮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되면 또 제빵 가격이 오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력 공급업체를 경유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인력 공급업체에서 또 일정하게 네. 노동자들의 임금 중에 몇 %를 가져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부분 저희가 원청이 직접 고용을 했을 경우와 네. 중간에 어떤 하도급을 통해서 일정한 인건비를 빼가는 경우 이런 것들을 비교했을 때 아마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에 대한 어떤 그 노동자들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 문제 이런 것들을 회피하기 위한 경향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것이 전체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또 물가 인상을 준다든지 이런 효과가 발생하리라고는 저는 보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전에 지방자치단체에 청소 노동자들을 직고용했을 때와 지금과 같은 용역업체를 통해서 고용했을 때의 비용을 한번 좀 추계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비용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개선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 이 제빵기사들을 그러니까 제빵기사들을 전체 카톡방으로 다 묶어가지고 관리자를 본사에서입니다. 그리고 이 관리자가 제빵기사들의 금태, 생산, 품질 관리 이런 업무들을 다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이제 제과점 안에서 진열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까지 일일이 업무 지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파악이 됐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카톡방에 묶어서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 거 이게 원래는 업무 지시할 권한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본사가. 그러면 가맹점주가 제빵 기사를 직접 고용하지 못하고 이렇게 파견 근무를 받는 이유는 뭡니까? 일단은 파리바게뜨가 하나 이제 브랜드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각 가맹점이 별도의 제빵 기사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별도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 자체를 허용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파리바게뜨 가맹점포에는 완성품 50% 그리고 가맹점 자체가 제조하는 것이 50%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본사에서 제빵 기사를 직접 고용하는 것을 실효하는 그런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가맹점에서 본사로 가맹점료를 상당히 많이 물기 때문에 이분들을 다 직접 고용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노동자들에 대한 근로의 질을 담보하기 좀 어렵고 그렇게 됐을 때는 품질 저하로까지 또 이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이런 변칙적인 운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방금 50대 50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가맹점이. 근데 수익 기준으로 50대 50을 국내 유명 제과점이죠. 파리바게뜨에서 빵을 만드는 제빵사들 점심 먹을 시간도 없이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매일매일 빵을 굽는다고 하죠. 14시간씩 그렇게 일한답니다. 연장근로 인정되는 시간이 하루 8시간 지나고 나면 나머지 6시간 인정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딱 1시간 인정된답니다. 이정미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정미입니다. 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지금? 지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제빵 회사인 파리바게뜨에서 첫 번째로는 여기서 일하는 제빵 노동자들의 고용 형태가 상당히 문제가 된다는 점이 하나가 발견이 됐고요. 두 번째는 이분들에 대한 그 근로 조건이 연장근로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는 상황을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안에서 이정미 의원이나 여러분들에게 제보를 해주신 겁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제보가 시작이 됐고 저희들이 그 상황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이게 파리바게뜨 가맹점 안에서 전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제빵 기사들의 고용 형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단 파리바게뜨 가맹점주가 인력 공급업체로부터 제빵 기사를 파견을 받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가맹점주는 이분들에 대한 직접적인 업무 지시를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파리바게뜨 본사가
사실 이 인력을 수급하는 과정에서는 전혀 개입돼 있지 않은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네. 실질적인 제빵 기사들에 대한 업무 지시는 파리바게뜨 본사에서 상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냈습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런 게 업무 지시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물량 중심의 50대 50입니까? 물량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면 수익 구조는 이거보다 더 왜곡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지금 파리바게뜨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그러면? 예, 저희가 그 구인 광고 회사 자코리아라는 곳을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네. 제빵 제조 기사를 포함해서 뭐 카페 기사, 샌드위치, 음료 제조 이런 구인 광고를 보니까 웬만한 대형 프랜차이즈점들이 다 이런 식으로 인력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대형 프랜차이즈점이 직접 운영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이런 고용 형태를 다 쓰고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장 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태도 파악하셨겠네요. 네.